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와이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목에 나와 있죠? 네이버 웹툰 수혜가 예상되는 와이랩. 과연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성장이 주는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가능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웹툰 이슈를 좀 아셔야 되겠죠? 이게 5월 29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6월달 나스닥 상장 이상무 주식 플랜 관리자 선임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6월 미국 나스닥 신장에 상장을 한다. 지금 보시게 되면 네이버 웹툰은 이제 최근 라인 야후 지분구조 변경 요구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식 플랜 관리자 채용에 나섰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근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라는 게 이슈가 분명히 되긴 하겠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기대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다른 쪽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밑에 기사를 제가 좀 빨간 줄을 좀 쳐놨습니다. 이 29일날 넷플릭스가 공개한 참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하반기에 공개된 6,599개 TV 시리즈 중 마스크걸, 이두나, 사냥개, 이번생도 잘 부탁해 등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상 4개가 글로벌 탑100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공개된 네이버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연습편 중에서 네이버 웹툰이 7개예요.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네이버 웹툰에 대한 기대감들보다는 이 웹툰이 파생되는 다양성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국내 시장보다 나스닥 쪽에서 평가를 좀 받게 되면 조금 더 좀 높은 가치가 반영이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 되면은 이 네이버 웹툰은 알겠어, 이 정도야 라고 하게 되면 과연 와이랩은 왜 같이 올라가는 거야? 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이 와이랩의 기업 기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업력이 좀 있습니다. 2010년 11월에 설립을 했고요. 작년도 7월 20일 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웹툰 제작이 46%, 영상 제작이 39%. 그러니까 웹툰도 만들고 이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상 제작 능력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CP사 중에서 굉장히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와이랩의 주주 구성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보유 지분을 거의 한 9.56 정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CJNM이 9.56 똑같이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하고 CJ가 어떻게 보면은 집안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2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라고 보셔도 돼요. 네, 대주주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매출 비중은 이제 웹툰 제작과 영상 제작이 가장 크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점들로만 딱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있어요. 와이랩의 실적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분기 실적을 제가 올려드린 건데 매출은 뚜렷하게 올라가는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시게 되면은 다 마이너스예요. 영업이익이. 이게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영상 제작에 들어가는 컨텐츠 제작 비용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출 비용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수직 계열화는 잘 돼 있는데 이 수직 계열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재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약점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와이랩의 매출원가에 포함된 지급 수수료가 굉장히 좀 높았고요. 그리고 매출의 증가폭을 좀 크게 상회하는 지급 수수료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전체 매출 원가에서 지급 수수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한 6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그러니까 2024년도 1분기 이때만 하더라도 73%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지급 수수료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흑자전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번 네이버 웹툰 상장으로 인해서 이런 재무적인 부분들과는 별개로
주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좀 탄력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Y랩의 신규 상장한 이후에 지분 구조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거의 다 지났어요. 네, 락업 기간 자체가 거의 다 지났습니다. 뭐 대주주야 뭐 원래 뭐 팔겠습니까? 뭐 이 사람들은 뭐 거의 팔 것 같진 않고. 그리고 1% 이상 보유 지분 역시도 그렇게 크게 나올 만한 물량들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벤처금융이라든지 뭐 소액주주, 뭐 공모주식 뭐 이런 쪽에서 물량들이 또 나와줄 수도 있는 가능성들도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주가가 이 네이버 웹툰 수혜로 인해서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었을 때 쫓아간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엑시트 물량들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차트 흐름들을 놓고 보시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작년도에 상장을 할 때 이제 22,000원대 상장을 했다가 지금 주가가 뭐 그나마 좀 올라와서 13,000원대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웹툰에 대한 스토리들이 거의 뭐 만들어지지 않았었을 때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변동폭이 꽤 큽니다. 하지만 이제 10월 달에 6,000원대의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Y랩도 꾸준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가 5월달 들어서서 시장 조정과 함께 기존의 이러한 상승 추세를 하향이탈시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다시 한번 단기간의 움직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저점 자체가 좀 높아지면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탄력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구간에서는 이 Y랩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뭔가 이제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 이슈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Y랩을 보유 지분을 갖고 있어 뭐 이 내용들이 좀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좀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네이버 웹툰의 이슈 자체가 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Y랩을 중심으로 한 웹툰 관련주들의 주가 탄력도는 좀 나오긴 할 거예요. 기대감들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단순하게 기대감들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 좀 테마성 상승이 좀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제 상장하고 나서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급격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초기 투자자들의 엑시트 물량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이 Y랩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가장 현명한 스탠스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구간에서 Y랩은 뭐 재무적인 부분들의 흠보다는 이 Y랩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오히려 더 좀 많이 펼쳐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Y랩의 주가 탄력도, 주가 방향성들 그리고 Y랩을 비롯한 웹툰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방향성들이 어떻게 좀 나오는지 면밀히 좀 관찰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6월달 한 달 동안 뭐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됐었을 때 가장 좀 효율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Y랩에 대한 뭐 짤막한 뭐 배경 뭐 지식들, 뭐 배경 내용들 그리고 Y랩을 보는 뭐 저의 짧은 생각들 요 영상에서 남겨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